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6월 10일, 오늘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6월 10일.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속에는 격동의 순간, 또 변화의 시작점, 이런 중요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 6월 12일이 가진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탐색해 보시죠. 네, 자료들을 보니까요. 6월 10일이라는 이 하루에 정말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변곡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연결고리들,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한국사 자료부터 좀 볼까요? 1894년 6월 10일. 동학농민혁명 시기인데 이때 일본의 군사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그 자료에 따르면요. 전주 화약으로 잠시 좀 소강 상태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일본이 이 틈을 뭐랄까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청나라 군대 파견 요청, 이걸 빌미로 자국 군대를 인천이랑 서울에 딱 주둔시킨 거예요. 아,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키우려 한 거군요. 그렇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거고, 이게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분기점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인데요.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약 100년 뒤네요. 1987년 6월 12일로 가보면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네, 이때는 정말 뜨거웠죠. 네. 자료에도 이날 전국적으로 민주항쟁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던데요. 6월 10일에 항쟁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이날 12일에 서울, 부산, 광주,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학생들이랑 시민, 노동자들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자료에서는 특히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또 이한열 피격 사건, 이런 걸 겪으면서 분노했던 시민사회하고 대학가의 연대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강화된 지점, 이걸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연대의 힘이 결국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 정권의 항복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2000년 6월 12일입니다. 이번에는 또 분위기가 다른데요. 평화를 향한 기대감이 감돌던 날이었어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최종 준비. 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정말 하루 앞두고 마지막 실무 조율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던 날이죠. 아, 그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보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난다는 그 사실 자체의 어떤 역사적 무게감,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공존했던 그런 긴장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한국사를 잠시 떠나서 이제 세계사 자료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훨씬 이전이네요. 1381년 영국입니다. 아, 와타일러의 난. 네, 맞아요. 와타일러가 이끈 농민 반란군이 런던으로 진격한 날도 바로 6월 12일이더라고요. 이 사건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중세 봉건 사회의 어떤 가혹한 수탈, 여기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많이 평가합니다. 네. 비록 결과적으로는 진압되었지만 이후에 봉건 귀족들이 민중의 저항 가능성을 계속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 보니까 1665년 같은 날에요. 영국이 뉴 암스테르담을 뉴욕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 뉴욕의 시작이군요. 네, 북미 대륙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현대로 좀 더 가까이 와보겠습니다. 1942년 6월 12일 안네 프랑크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날. 이 날짜도 보내주신 자료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졌어요. 네, 정말 그렇죠. 이 일기가 갖는 의미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남다르죠. 네. 자료에서도 단순히 한 소녀의 기록, 이걸 넘어서서 나치의 그 반인륜적인 범죄,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고발하는 아주 강력한 증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네, 평범한 개인이 겪는 전쟁의 비극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 보편의 가치, 그러니까 인권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분석이죠. 참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1987년 같은 날 한국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격렬했는데
바로 그날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연설을 했어요. 아, 그 유명한 연설. 이 장벽을 허무시오. 네, Turn down this wall. 이 연설의 파급력,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냉전 종식의 정말 상징적인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독 주민들하고 서방 세계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게 실제 베를린 장벽 붕괴나 독일 통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4년 뒤죠. 1991년 6월 12일에는 러시아에서 보리스 엘친이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아, 이것도 큰 사건인데요. 네, 이건 뭐 소련 해체와 러시아의 어떤 새로운 시작, 이걸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와, 정말 들어보니까 6월 10일 하루에 저항, 민주주의, 또 평화, 그리고 정말 거대한 변화의 순간들이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각 사건들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동학농민혁명부터 6월 항쟁, 남북정상회담 준비, 또 와타일러의 난, 안내의 일기 시작, 레이건의 연설, 옐친 당선까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인간의 열망과 투쟁, 이런 것들이 6월 10일이라는 날짜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거의 선택과 사건들이 현재 우리의 삶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네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냥 무심코 보내는 이 하루 있잖아요. 이 하루가 먼 훗날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역사의 순간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아,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들이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남겨둘지 한 번쯤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